자, 미장 지금 나스닥이 밀리고 하면서 국장도 조금 밀리고, 미장 조금 상태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그죠? 지금 보면 그래도 그나마 지금 저 위에 있는 그런 것들보다 이미 지금, 음?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나마 지금 좀 양호한 것 같아요. 일단은 보유 종목들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욘트 미트, 빨간불도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비욘트 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네 종목이에요. 그죠? 네 종목. 네 종목. 그죠? 지금 월요일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거는 딱 요 네 종목입니다. 비욘트 미트, 슬림 넘버, 아이파워, 텔레다길스. 자, 요 종목들 한번 먼저 분석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욘트 미트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크게 한번 보면, 자, 밈 주식으로 엮여가지고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이게 딱 저점이에요. 0.5달러. 이거는 1달러 미만. 그죠? 환율이 지금 1400 몇이면 1달러 미만. 지금 딱 1달러죠. 자, 이거는 요 저점, 그죠? 이거는 중장기로 보셔도 돼요. 지금 현재 요런 시세들이 나왔고 중장기로 본다면 비중은 정말 작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에서 나는 이런 것도 손절을 하겠다 싶으면 중장기가 아니라 손절을 잡고 가면 0.5달러 깨지면 손절 라인을 잡아야 돼요. 그죠? 그런 기준에 한번 보면서 비욘트 밑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움직임들이 없습니다. 거래량도 아직까지는 평소보다 확 죽은 건 아닌데 한 번에 비욘트 미트를 본 이유는 기술적 반등을 먹기 위해서예요. 그죠? 이렇게 시세를 주고 옆으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은 짧게 보면 요 세력선, 짧게 보면 요 세력선이라는 거는 현재 1.5달러 정도 되겠죠. 1.5달러. 1.5 뚫어버리면, 세력선 뚫어버리면 단기 기술적 반등.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간다면 이 200일선 정도까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2.6달러. 지금 현재 주가가 1달러니까 2.5달러까지만 가도 작지는 않을 겁니다. 수익이. 그래서 비욘트 미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200일선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 구간에 포인트를 볼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미국 주식 우리 보시는 분들 있죠. 제가 이 포트의 수익률들이나 종목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종목 코드. 수익률들이나 종목 코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트레이딩이 되는 분들, 초보 주린이 분들이 아닌 이상은 그대로 보면 되는데, 비중 조절이나 초보 주린이 분들이나 이게 비중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장중 대응이 어려운 분들은 항상 여기에서 마이너스 한 20%일 때마다 그때부터 진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뭔가 먹어도 먹을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가는 경우보다 항상 좀 이탈했다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더 싸게 볼래. 마이너스 30%.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복덩이님, 홍스님 이 두 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한번 오셨더라고요.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우리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급한 마음에 내가 매매가 쫓겨가면서 막 쫓아가는 경우들, 그죠? 얼마 전에 비욘트 미트 같은 경우는 빨간불도 들어왔는데 굳이 제가 포트상에 정리 이런 것들, 왜냐면 저 정도까지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에서는 수익이 나면 챙겼다가 또 다시 저점을 잡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욘트 미트 그대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종목들 보면, 그 다음에 비욘트 미트는 그대로 보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는 거예요. 자, 슬림 넘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을 타면서 완전 저점을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슬림 넘버. 지금 여기서는 딱 200일선에 걸쳐 있거든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저항받고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못 뚫어버리면요, 5일선을 깨가지고 못 뚫어버리면 이 정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항을 받고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51선과 21선까지 밀려버리겠죠. 만약에 이거를 뚫어버리면 슬림 넘버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가 지금 거진 11달러거든요. 11달러. 11달러면 우리가 첫 진입한 부분들부터는 본전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빠질 때마다 주구장창 분할 매수하신 분들은
내가 본전사수 아니면 흐름들을 보고 401선을 뚫고 어디까지 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길게 본다면 슬립 넘버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했다는 거는 차트를 크게 안 볼게요. 크게 안 보면 지금 슬립 넘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행보나 깔짝깔짝 거리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항상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국내도 보고 미국도 보고 하겠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꾸 소액으로 와야 돼요. 소액으로 보다 보면 빠질 때마다 소액으로 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소액으로 했는데 그런 게 큰 돈이 된다. 그런 것처럼 이거는 슬립 넘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 2번 구간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본다면 아직까지도 이런 자리들에서는 자꾸 치고받고 할 거예요. 이 주가가 뭔가 지금 현재 8달러지만 한 30달러까지 올라오잖아요. 30달러까지 올라오면 그 다음 목표는 이 151달러였거든요. 151달러인 주가가 이 정도까지. 야, 이거를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 야, 151달러까지 갔던 주가가 8달러까지 여기서 이제 안 무너지면 옛날에 이것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죠? 뭐 옛날에 이것도 그랬어요. 이것도 가바나도 그랬어요. 16달러에 잡았을 때 그때 주가가 360 몇 달러였거든요. 요 자리에서 쭉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363달러였고 내가 잡았을 때가 16달러였는데, 그죠? 야, 보통 빨리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늦게 가더라고. 빨리 가지 않고. 그럼 슬립 넘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구간을 보면 차트를 크게 본다면 특별히 이거는 뭐 경기 소비재, 도소매 이런 쪽에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봐도 되지 않을까. 이것만 보면 조마조마해가지고 하거든요. 큰 그림을 본다면 이게 뭐 소액이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게 8달러가 80달러 가면 10배죠. 그죠? 10배죠. 8달러가 800달러 가면 몇 배입니까? 100배입니까? 뭐 그런 것처럼 자꾸 그런 쪽으로 한번 보면서 슬립 넘버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타줘야 돼요. 이게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죠? 아이파워는 먹고 다시 샀잖아요. 이건 상패 안 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 보여집니다. 그죠? 액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 버렸는데 이 동전주에서 지금 지폐주가 되어 버렸죠.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력선이 여기 지금 살짝 꺾여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조금 뭐 세력선까지 또 내려오면 어느 정도 거기에서는 이거는 추세를 타려고 하면 여기 구름대 보이시죠? 일목균형표 구름대. 이거를 뚫어줘야 돼요. 답하잖아. 이 뚫어줘야 돼. 뚫어줘야 되는데 좀 시기들이 걸린다. 그럼 슬립 넘버 같은 경우에는 뚫어버렸죠. 뚫었기 때문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고 뚫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뚫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밑에 있기 때문에 천천히 봐야 되는 거예요. 뚫고 난 이후에 그런 자리를 보는 거고. 그 다음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래도 조금 뭐 비중이 좀 있게 봤잖아요. 완전 동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들 일단 요 자리는 지켜줘야 되겠죠. 이제 지켜줘야 되고, 텔레닥 같은 경우에도 큰 그림을 본다면 아직까지도 뭐죠? 이거는 건강관리 제약 바이오거든요. 흐름 타버리면 텔레닥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좀 시작도 안 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 그죠? 기존에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로드맵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진 뭐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미국 서비스 개념으로 하지만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흐름을 보고 매일매일 아침에 저런 것들은 챙겨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상이 있으면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보고 가는 방향으로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보는 종목들이 있죠. 메인으로 보는 종목들, 그죠? 우리 메인으로 보는 종목들 한번 또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제일 뭐 홍수가 제일 궁금한 뭐 펠로톤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번 보면, 그죠? 이거 뭐 여러분들 뭐 하는 주식인지는 이제 알 거예요. 아직까지 막 오랜 기간 동안 잡니다. 그죠? 코로나 때, 그죠? 이 운동기구나 헬스 건강 뭐 이런 거 하면서 급등했다가 지금 1년, 2년, 3년, 4년. 우리가 본 시점에 보면 2025년이죠. 그죠? 5년.
여기에서는 어떤 구간들의 트레이딩인데 박스 구간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죠? 한 여기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잤다는 건 뭐냐고 하면 행보를 계속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헬스 기구도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테슬라의 SFD가 나오듯이 그 시야 보면 헬스 기구의 가치들이나 고급적인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펠로톤 같은 경우 우리가 차트를 보면 딱 고점 저점 딱 가운데 중심선 그죠? 여기서 세력선 뚫고 빨리 갈 줄 알았는데 빨리 못 갔죠. 이게 힘을 모아야 돼요. 힘을 모으기 때문에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박스권 매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는 요 가운데 딱 줄을 거면 200일선 400일선을 기점으로 자꾸 이렇게 빠지는 저점들에서 잡고 반등 나오면 팔고, 이 구간들이 박스권 구간이라 해도 이게 작은 구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5달러에서 이 가운데 중심선을 돌파하고 이 정도까지 나오면 10달러예요. 10달러. 작은 구간이 아니에요. 이 보면 이 박스권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 작은 구간이, 지금 6달러에서 요 세력선까지만 가버려도 9달러거든요. 저항까지 가버리면 10달러예요, 여러분들. 박스권 매매를 하면서 저점을 잡고 올라가면서 단타나 이런 부분들을 놀면서 돈을 벌고 수익금으로 또 계속 모으는 거예요.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단기 수익도 지금 뭐 6달러 현재 있지만 어차피 중장기로 보거든요. 100달러도 볼 수 있는 거고 171달러 이상을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당장에 언제 갑니까? 언제 가요? 그걸 알면 뭐 다 때려박겠죠. 가기는 갈 종목이라는 거예요. 죽을 종목은 아닙니다. 흐름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비슷한 패턴들을 보면 페리언 네트워크, 그죠? 뭐 미디어 경기 이런 것들도 패턴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죠? 이런 종목들을 보면 펠로톤, 페리언 또 뭐 있습니까? 3사가 있죠. 그죠? 페이팔 다 바닥권에서 200일선, 400일선 아니면 박스권을 만들면서 자꾸 박스권 매매해서 가운데 줄을 긋고 밑으로 빠지면 이런 자리를 보고 자꾸 박스권 매매하라는 거예요. 박스권 매매. 그죠? 아니면 저점을 잡고 나서 뚜껑을 덮는 게 아니라 저점이 밑으로 빠질 때마다 자꾸 그냥 소액으로 주워 담는 거예요. 우리 돈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시간들이나 행보하는 게 걸리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한 10만원 잡고, 잊을만 하면 10만원 잡고, 그죠? 한 30번 잡으면 300만원 아닙니까? 한 달에 내가 10만원만 잡는다 하더라도 1년이면 120만원이고, 우리가 10만원 정도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통닭을 끊어버렸거든요. 떡볶이, 통닭, 군것질 다 끊어버렸거든요. 통닭 사 먹을 돈으로 미국 주식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살도 빠지고 보유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배는 들어가고 살도 빠지고 주식은 늘어나더라고.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통닭을 끊어보세요. 고통스럽겠지만 군것질을 끊고 그 돈으로 술을 조금 줄이고 한다면, 그죠? 건강은 좋아지고 미국 주식의 보유량은 늘어나더라고. 한 달 조금 더 밖에 안 돼요. 2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2달 정도밖에. 천천히.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딱 펠로톤이랑 똑같죠?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그죠? 지금 보면 딱 이 중심선에 딱 요런 자리들. 지금은 조금 주워야 되는 그런 구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페이팔, 펠로톤, 페리온 네트워크 그런 것들. 그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 알리바바는 저런 자리들. 이 쿠팡이 말도 많습니다. 쿠팡 한번 보고 갈게요. 쿠팡. 어차피 뭐 게임스탑 보시는 분들도 있게, 게임스탑은 가도 갈 종목이고, 쿠팡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조금 물량들을 저는 조금 늘리는 거,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쿠팡이 문제는 되고 악재가 나왔지만 이 주가가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들은 이미 지금 되게 오랜 기간부터 여기서부터 모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한꺼번에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이상, 이 69달러,
쿠팡에 이제 응? 뭐 연간이 뭐 이런 뭐 부분들 다 뭐 임원들이 뭐 주식을 팔고 갔다, 그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지금 쫙 타고 있어요, 그죠? 상승 흐름이에요. 상승 흐름인데 어느 정도 안 좋은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딱 이탈해 버리거든요. 지금 쿠팡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 쿠팡 같은 경우는 악재예요. 더 밑으로 밀릴 수도 있겠죠. 그죠? 더 밑으로 밀려버릴 수도 있겠죠. 밀려버릴 수도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예 단기로 보는 사람들은 이익 실현해야 되겠지만 장기로 보는 사람들은 그죠? 빠질 때마다 자꾸 물량을 조금 늘리는 것, 소소하게 그렇게 봐야 돼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신규도 좀 가능해요. 신규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쿠팡을 신규로 봤을 때는 한 요런 구간들에서 다시 재매수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단기로 보면 안 돼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 이상한 뭐 지금 뉴스들 뭐 안 좋은 거 많이 나오던데 충분히 그 상황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더 밀릴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밀릴 수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다양한 뭐 미국 주식들의 종목들을 보고 있지만 어차피 기존에 보는 종목들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본 건 없어요. 카니발이나 뭐 차트상에 지금 보면 뭐 여행 관련주들 뭐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화장품이 조금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크루즈 관련된 여행, 그죠? 음? 카니발 뭐 이런 것들 지금 딱 보면 눌림인데 이거 저거 보면 또 너무 할 게 많거든요. 너무 할 게 많고 퍼스트 솔라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머크 제약 바이오, 그죠? 이 그지 뭐지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 이거는 뭐 크게 뭐 가진 않겠지만 이 자녀들 뭐 어린애들한테 있다면 월트 디즈니, 그죠? 응? 아빠가 네 월트 디즈니 아나? 뭐 이런 것들 저번에 가봤지 일본의 그 디즈니 월드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도 소소하게 크게 뭐 위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만약에 내 새끼한테는 이런 거는 안 할 것 같아요. 귀찮아서 뭐 저 바닥에 있는 것들 운동회라고 저 오랜 기간 동안,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기대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교육상에 제가 이게 원래 자녀한테 주식 가르쳐 주는 거를 굉장히 조금 뭐 좋지는 않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회다 미국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좀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회사, 그죠? 컴퓨터를 좋아하면 엔비디아, 네 그래픽 카드 알제? 그거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야 이런 것처럼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세상 돌아가는 부분들 이런 거 하면서 가르쳐 주기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단기 트레이딩 뭐 다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기 때문에 뭐 애플이란 주식, 뭐 회사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괜찮게 공부하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뭐 AI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들이 요즘엔 들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온큐 뭐 공개방에서도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온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회사도 뭐 작고 뭐 기타 등등 뭐 한데 아이온큐는 정말 좀 장기로 보고 하기에는 그냥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죠? 느낌만 뭐 없어질 수도 있겠죠. 아이온큐 이미 지금 주가가 뭐 거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뭐 뉴욕에 갔을 때도 앞으로 먹을 수 있는 AI 양자 쪽은 2, 3년 정도는 더 해먹을 수 있다고 그쪽에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온큐를 이번에는 조금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죠? 아이온큐를. 그래서 지금 보면 싸게 잡아야 된다는 거 쫓아간다기보다는 테슬라나 이런 것들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아이온큐는 진짜 크게 먹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시드 141님은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몰라 여기서 이거를 먹었을 수도 있을걸요. 인내심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맞다.
시드 이사님 요거 먹었을 거예요. 이거 먹고 야 더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IonQ 같은 게 여러분들 천천히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기존에 보는 것들도 있겠지만 천천히 한번 모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을 때는 언제 모을까요? 양봉에 모을까요? 매수는 음봉에. 미국 주식은 저점을 잡으려고 한다면 양봉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음봉에 매수해야 돼요. 음봉에. 그죠? 음봉에. 그치? 오. 많이 늘었어. 좀 실력이. 뭐죠? 막 이제 뭐 이야기하면 바로 티 나오네. 응? 오, 깜짝 놀라겠네.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누구랑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항상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분하게. 음봉에 봐야 되고, 기타 등등 우리가 뭐 종목들을 보면 그 정도까지 보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ETF는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 ETF 한번 보고 갈게요. 자율주행. 이 ETF는 여러분들 참고만 해가지고 보세요. 이 자율주행 이 아이는 자율주행 iShares ETF 거래량이 뭐 크진 않아 ETF인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도 지금 뭐 FSD나 이런 얘기들 뭐 유튜브 한번 보셨을 거예요. 뭐 미국은 이미 그래서 이 ETF 같은 경우에 조금 참고해가지고 본다면 차트상에 57달러 그때 막붕 일었을 때 그죠? 그죠? 지금 최근에도 자율주행 관련 뭐 이런 부분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ETF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저점이거든요. 지금 이미 추세가 좀 타고 있어요. 그죠? 타고 있다는 거는 장기평이 200일선, 400일선을 타면서 51선에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 딱 보이죠? 조정. 그죠? 그럼 이거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 자율주행 ETF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챙겨볼 수 있는 시기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자리들. 이런 것들은 관심에 넣어놓고 또 자리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뭐 미국 증시의 뭐 종목들 기존에 봤던 것들이나 챙겨보고 있는데 어차피 뭐 가상화폐 마라홀딩스 마라홀딩스나 라이언 플랫폼스는 빠질 때마다 봐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아까 전에 월트 디즈니보다 가상화폐 쪽으로는 애들한테 이런 거 소소하게 뭐 만원, 2만원 뭐 그런 자리들 계속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알트리아 캐터필더 바이오텍사 이거는 뭔데 급등을 하나 그런 것들. 일단 나스닥의 흐름들을 보면 대부분 지금 뭐 고용 발표 나중에 이제 시장이 진짜 무너질 때 고용 문제 그죠? 지금은 뭐 그 부분들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 바로 음봉으로 생각보다 충격을 크게 줄 거예요. 근데 야 그렇게까지 뭐 크게 주겠나 싶은데 어차피 저 뭐고 셧다운 때문에 셧다운 일어났을 때 그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뭐 애매하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 발표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어차피 지금 121선을 제가 넣어놨는데 요 저점까지는 올라가는 것보다 일단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쉽게 안 꺼집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 저점을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 121선을 빼버릴게요. 121선. 121선을 빼버리면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오면 무조건 조심해. 여기 내려오면 한번 또 빵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서는 이게 지금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거든요. 이 심리적인 지지 라인인데 이 나스닥이 60일선을 이탈했다가 빨리 반등이 안 나오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일단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술적 반등이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자리는 어느 정도 일단은 뭐 당장의 시장은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코스피 4천을 깨버렸는데 5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거품이나 고점 논란들은 있지만 이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뭔가 시장이 갑자기 확 무너지잖아요. 시장이 갑자기 확 이렇게 무너질 때는 고용 이런 것들로 저렇게까지 무너지지 않거든요. 반드시 큰 게 한 방이 있어요. 이때는 무슨 큰 거 한 방이었어요? 관세. 간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직접적인 영향, 관세 맞아버리니까 큰 거 한 방으로 이렇게 밀려버렸고, 여기는 지금 당장에 뭐 큰 거 나올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 거는 아니지만 이런 변동성이 있다는 거는 왜 그럴까? 너무 많이 고점이기 때문에. 그죠? 너무 많이 고점이기 때문에 조금만 밀려도 사람들이 되게 주가들도 종목들도 민감합니다. 지수는 지수는 이 5월달부터 계속 우상해 하면서 갔는데 여기서 지금 박스 만들고 있다고 종목들이 보면 뭐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밀리지도 않았죠. 엔비디아, 테슬라, 그죠? 뭐 알파벳 이런 것들은 크게 밀리지도 않았어요. 단 대신에 테마성으로 움직인 것들, 뭐 IonQ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좀 크게 밀렸잖아요.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보면 84달러에서 뭐 좀 크게 밀렸지만 이런 것들이 크게 밀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테마성이잖아요. 테마성이 아닌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이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크게 밀리지도 않은 거예요.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단기에 급등하면서 좀 밀린 거지.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술적 반등은 한 번 나올 겁니다. 한 번은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미국 주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포트를 올려드리고, 제가 뭐 아침마다 아니면 뭐 밤마다 한 번씩 봅니다. 미국 증시 흐름들. 왜냐하면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뭐 올라가면 올라간다. 그죠? 제가 이야기를 뭐 텔레그램에 뭐 드리고 할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주종으로 보는 종목들, 새로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미국 주식들 또 그 좋은 기회들 천천히, 몰빵하지 말고요.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한 종목당에 한 100만원 정도, 50만원, 100만원 정도 여유되면 2, 300만원 정도, 그 이상의 여유되는 분들은 각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셔도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가 좀 빠지고 하더라도 개별 종목들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저 종목들을 조금 체크해 보면서 갈 거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짧게 체크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까지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 주식 종목들 또 한번 챙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봤는데 뭐 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대책을 해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